몇 가지 운동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속도 운동인데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속도가 같은,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물체는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합니다. 이럴 때 이 운동을 거리와 시간과의 관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의 크기, 여기서는 이제 그것이 바로 속력이 되는데요. 속력이 일정하죠? 속력은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인데, 그래서 이동거리를 알아보면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뭐에 비례하냐면 시간에 비례합니다. 표는 속도의 크기, 속력이 7m/s로 일정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간이 0일 때 처음 출발점에 있어서 거리는 0이고요. 1초가 됐을 때 얼마만큼 가죠? 7m까지 갑니다. 2초가 되면 거기서 7m를 더 가서 14m까지 가게 되고 3초가 되면 7m를 더 가서 21m까지 가게 되고 4초가 되면 더 가서 28m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속도 운동,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가 이와 같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조금 전에 봤던 속도의 크기, 속력이 7m/s가 되는 경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와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0일 때 거리 0, 1초가 됐을 때 7m, 2초가 됐을 때 14m, 그 다음에 3초가 됐을 때 21m, 그 다음에 4초가 됐을 때 28m. 그리고 여기선 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일정한 속력을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은 이러한 위로 올라가는 모양의 직선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두 점을 선택하고 그 두 점의 가로축의 변화량분의 세로축의 변화량을 계산해 보면 기울기를 알 수가 있죠. 가로축의 변화량은 3초 마이너스 1초에서 2초가 되고 세로축의 변화량은 21m 마이너스 7m가 돼서 14m가 됩니다. 그랬을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가로축의 변화량 2초분의 세로축의 변화량 14m 해서 7m/s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속도 운동에서 이 그래프는 무엇과 무엇의 관계 그래프죠? 거리와 시간의 관계 그래프이죠.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보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속도의 크기가 된다. 일직선상으로 움직일 땐 속도의 크기가 바로 속력이 됩니다. 그림 1.2는 세 가지 등속도 운동을 거리와 시간의 관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등속도 운동에서는 뭐가 일정하다? 속력이 내진 속도가 일정하다. 근데 그것은 뭐에 해당한다? 기울기에 해당한다. 거리와 시간의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에 해당한다. 기울기가 일정하다. 그리고 그 기울기의 크기는 바로 속도의 크기, 속력이다. 그러면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 속도 내지는 속력이 우리 교재에서는 속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로 통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리와 사실은 이거 속력으로 말해야 되는데 시간의 관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다 내지는 속력이다. 관계없이 사용해도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하다. 무슨 운동이다? 등속도 운동이다. 그리고 기울기가 클수록 뭐가 큰 걸까요? 속도가 큰 것이죠. 그래서 경주마의 속도가 크기 때문에 그 이동 거리와 시간의 관계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기울기가 큰 것이고요. 사람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거리와 시간의 관계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그래프의 기울기가 작은 것입니다. 자, 그림은 어떤 물체의 운동을 거리와 시간의 관계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이거는 등속도 운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기울기가 0이네요. 그 얘기는 속력이 내진 속도가 0이다.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플러스네요. 그러면 앞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0이네요. 정지했다는 얘기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네요. 뒤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고요. 다시 0이네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속도라는 것은 같을 등, 일정할 등,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말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될까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 물체의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 여기 표를 봅시다. 시간이 0일 때 속도가 0이었어요. 1.0세크가 되었을 때 속도가 9.8m/s가 되네요. 2.0세크가 됐을 때는 2배인 19.6m/s가 되고 3.0세크가 됐을 때 3배인 28.4m/s, 4.0세크일 때는 39.2m/s 4배, 5.0세크가 됐을 때는 79.0m/s 5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초씩 증가할 때마다, 시간이 1초씩 증가할 때마다 9.8m/s씩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초당 속도의 증가율이 9.8m/s로 일정하죠. 아, 등가속도 운동이구나. 그럼 이때 그 등가속도 운동의 가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1초당 9.8m/s 해서 9.8m/s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속도와 가속도와 시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로 나눈 것인데요. 나중 속도가 v고 처음 속도가 0이라면 v-0이 속도의 변화가 될 것이고, 나중 시간이 t고 처음 시간이 0이라면 이제 시간의 변화는 t-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 속도 v는 가속도 a에다가 시간 t를 곱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속도가 얼마였죠? 9.8m/s의 제곱이었죠. 그래서 속도는 9.8m/s의 제곱에다가 시간 t를 곱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는 뭐에 비례하죠? 시간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이 가속도가 9.8m/s 제곱일 때 속도를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가속도가 이렇게 9.8m/s 제곱으로 일정할까요?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그렇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에 의한 운동이다. 그때 일정한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하고 g로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을 속도와 시간의 관계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이와 같습니다. 세로축을 속도의 축으로 하고 가로축을 시간의 축으로 해서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시간이 0일 때 속도 0이고 1초가 됐을 때 9.8m/s, 그 다음에 2초가 됐을 때 19.6m/s, 3초가 됐을 때 28.4m/s, 4초가 됐을 때 39.2m/s 해가지고 그래프를 완성해 보면 오른쪽 그래프처럼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무엇일까요? 그래프상에 두 점을 찍고 그 두 점 사이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서의 가로축의 변화량분의 세로축의 변화량을 계산하면 기울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 두 점 사이에서 가로축의 변화량은 얼마가 될까요? 4초 마이너스 1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의 변화량은 39.2 마이너스 9.8m/s. 마이너스 9.8m/s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29.4m/s 나누기 3초 이렇게 돼서 계산값은 9.8m/s 제곱이 됩니다. 이게 뭐죠? 바로 가속도죠. 그래서 기울기가 가속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증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이는 경우 속도는 가속도 곱하기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경우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속도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그럴 때 가속도는 무엇에 해당한다? 속도와 시간의 관계 그래프에서 그 관계 그래프의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한다. 기울기가 일정하다. A로 일정하죠? 그리고 이 기울기 A는 무엇에 해당하냐면 속도와 시간이 비례한다 그럴 때 바로 비례상수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나오죠?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한다. 그럴 때 기울기, 가속도는 무엇에 해당한다? 속도의 변화를 시간의 변화로 나눈 것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수식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처음 속도가 0인 경우에는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 나중 속도가 v다. 그러면 v-0이 되는 거고, 처음 시간이 0이다. 그러면 시간의 변화는 나중 시간이 t일 때 t-0이 되죠. 그래서 v는 at 하고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럴 때 그러면 평균 속도는 과연 얼마가 될까요?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그럼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가로축이 시간의 축이고 세로축이 속도의 축일 때 속도가 어떻게 되는 경우죠?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죠. 그래서 시간 t가 됐을 때 속도가 v다. 그러면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할까?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 값, 그 다음에 나중 값을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속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처음 값 0이고 나중 속도 v인데 v가 뭐죠? at죠? 그것을 2로 나눈다. 더해서 2로 나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2분의 1 at가 된다. 평균 속도는 이와 같이 계산을 합니다. 이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계산할 수 있냐면은 움직인 거리를 계산할 수 있어요. 움직인 거리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t가 됩니다. 왜냐하면 평균 속도라는 거는 전체 움직인 거리를 시간 t로 나눈 것이 돼가지고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평균 속도가 2분의 1 at죠? 그래서 곱하기 t를 해주게 되면 2분의 1 at의 제곱 되고요. 이것이 바로 평균 속도가 되는 것이죠. 가속도가 일정하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조건이 있는 거죠? 처음 속도가 얼마일 때, 처음 속도가 0일 때 움직인 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의 속도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속도와 시간의 관계 그래프에서 이 경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속도가 0이 아닌 상태에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 속도, 시간이 0일 때 속도 이제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면 시간이 t가 됐을 때 속도가 뭐가 되는 걸까요? 나중 속도가 되는 것이겠죠. 이 경우에 가속도를 계산을 해보면은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를 시간의 변화로 나눈 것 해서 속도의 변화는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가 되고 시간의 변화는 t-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가속도 곱하기 시간 t는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가 돼서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가속도 곱하기 시간 t를 한 그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 앞에서는 속도가 처음 속도가 0이어서 나중 속도가 어떻게 써있었죠? at였죠. 그런데 속도가 처음 속도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이 항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럴 때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 더하기 at죠. 그래서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2분의 2 처음 속도 더하기 AT가 돼서 이 약분되고 처음 속도 더하기 2분의 1 AT라는 식이 나오게 돼요. 앞에서는 처음 속도가 0이어서 평균 속도가 어떻게 됐었죠? 2분의 1 AT였죠? 네,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처음 속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의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t다 그랬는데 평균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 속도 더하기 2분의 1 AT가 된다 그랬죠? 여기다가 t를 곱하면 그래서 전체 이동 거리는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식 두 가지가 유도가 됐어요. 나중 속도를 구하는 식, 그 다음에 이동거리를 구하는 식. 이동거리를 정확하게는 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또 한 가지 중요한 공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식을 시간에 대해서 풀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돼요. 왜냐하면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가 AT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풀어보게 되면은 시간은 A분의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가 돼서 아까 구했던 이동거리에 관한 식을 우리가 본다면 평균 속도는 2분의 나중 속도 더하기 처음 속도이고 시간 t는 a분의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a분의 나중 속도 플러스 이거 처음 속도입니다. 처음 속도 그 다음에 나중 속도 마이너스 평균 처음 속도, 처음 속도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 식을 정리해보면 분자가 뭐나 마찬가지죠. a 더하기 b의 a 마이너스 b죠. 그러면 이 식은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이 되고 그것을 2a로 나눈 것이 바로 뭐다? 이동거리다. 그래서 이제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은 2ad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제 중요한 세 번째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나중 속도에 관한 공식, 변이에 관한 공식, 그 다음에 속도와 변이에 관한 공식,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운동으로서 자유낙하하는데 물체가 자유낙하하는데 공기저항력이 작용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물체가 자유낙하한다 그랬을 때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오로지 뭐만 있었냐면은 중력만 있었습니다. 중력만 작용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여기서는 그 중력 위에 공기저항력이 작용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체가 낙하한다 그럴 때 작용하는 중력은 아래 방향이고요. 공기저항력이 작용한다 그러면 공기저항력은 윗방향입니다. 중력만을 받으면서 낙하할 때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였죠. 그런데 공기저항력을 반대 방향으로 받는 경우에는 등가속도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요? 물체가 낙하하는데
중력이 작용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공기저항력이 작용한다. 공기저항력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속도가 클수록 크다.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가 클수록 크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물체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속도가 증가하면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공기 저항력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증가하는 정도가 작아져요. 다시 말해서 뭐가 작아진다? 가속도가 작아진다.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속도와 시간의 관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속도와 시간의 관계 그래프, 속도, 시간의 관계 그래프,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 보자. 등가속도 운동이라면 속도와 시간이 서로 비례하고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공기저항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가속도가 작아진다. 뭐가 작아지는 걸까요?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가파른 정도가 작아지는 그런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가 0이 돼서 일정해져요. 수평선이 됩니다. 일정한 게 아니라 기울기가 작아지면서 수평선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속도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0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무슨 운동을 할까요?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거리의 그래프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와 느리게 움직이는 물체는 어떻게 다를까?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뭐가 클까요? 속도가 크겠죠. 그 다음에 느리게 움직이는 물체는 속도가 작겠죠. 운동을 시간과 거리의 그래프로 나타내 봤을 때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뭐라 그랬죠? 기울기가 속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거리와 시간의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크고 느리게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과 거리의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작겠죠.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빌딩에서 떨어뜨린 돌이 매 1초 동안 떨어지는 거리는 항상 같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높은 빌딩에서 떨어뜨린 돌은 중력을 받으면서 낙하합니다. 그럴 때 이 돌은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에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동 거리는 2분의 1 가속도 곱하기 시간 t의 제곱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동 거리는 2분의 1 가속도 곱하기 시간 t의 제곱. 여기서 가속도가 바로 중력 가속도 g가 되는 것이죠. 그 값은 얼마? 9.8m/s의 제곱.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 보면 시간이 0일 때 이동 거리 0이고 1초가 되면 4.9m까지 가고 2초가 되면 19.6m까지 가고 3초가 되면 44.1m까지 가고 4초가 되면 78.4m까지 갑니다. 그래서 1초마다 얼마씩 이동 거리가 증가하는지 알아보면 4.9m, 14.7m, 24.5m, 34.3m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하지 않고 증가하죠. 그래서 1초 동안 떨어지는 거리는 항상 같다? 아니다. 증가한다. 따라서 이것은 거짓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에서 자동차의 속도가 위로 구부러져 있다면 이는 가속도가 무엇을 한다는 걸까요? 이 3번을요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제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가 세로축이 속도, 세로축이 속도, 가로축이 시간일 때 그 그래프가 위로 구부러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변하죠? 그래프의 기울기가 변합니다. 점점 가팔라지고 있죠?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죠? 가속도를 의미하죠? 기울기가 가팔라진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증가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가 증가한다 답이 되고요. 시간과 거리의 그래프와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는 다음 어떤 운동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운동하는 물체 같은 경우에 다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낙하하는 물체, 그 다음에 가속도 운동하는 물체, 그 다음에 자동차의 성능은 우리가 무엇으로 알죠? 속도가 얼마만큼 빨라지는가를 보고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위의 모든 것 D가 답이 되겠습니다.